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권영란입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금연 예방을 넘어서서 학교에서 왜 금연 사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흡연 예방과 금연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금연 지도를 했던 저의 경험을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금연학교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2012년도에는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실제 흡연하고 있는 아이들, 특히 아주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초라고 말을 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그동안 검증되어 왔던, 청소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 금연에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좋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2012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2015년 이후부터는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이 청소년이 흡연하는 청소년이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또 한 번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어서 적발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15년, 16년에 거쳐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학생들이 왜 흡연에 번번이 금연에 실패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흡연할 수밖에 없는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교육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는 이제 완전히 방법을 바꿔서 지금 여기에 제가 별표로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 주도형 교육 방법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요. 처음에 제가 우리 학생들이 왜 반복해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중점을 뒀다면, 2018년도에는 그러면 실제 담배를 끊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담배를 끊었는가,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 학생들은 왜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노하우를 저희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간 저희는 학습자가 됐고요. 우리 학생들은 흡연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저희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어서 그 노하우를, 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이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담겨졌을 때 본인들이 효과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겠는지 본인들이 전략을 짜고 교육 내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2019년부터 실제 금연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습자 주도형 금연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특히 저희가 디자인 싱킹 방법을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고 이거를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이거를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 교사, 또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 또 뿐만 아니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해서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고 그걸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연학교 사업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 흡연 예방,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이 디자인 싱킹 방법이나 액션 러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 주도형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했던 것이 바로 이 학생 금연 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보건교사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상담하는 상담기관 중에서도 특히 이 금연 사업에 관심 있는 상담자분들, 그 다음에 저희 간호대학 이렇게 세 군데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연구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흡연 예방 연구회를 발족을 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학생 주도형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올해 2020년도는 광주형 금연학교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평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 전략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 흡연 예방 연구회를 발족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음과 같은 5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교육안을 만들고 학습자 주도형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거를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학교 선생님들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적 자원, 그래서 유관기관 관련 있는 선생님들을 함께 모아서 협력 체제를 만들고 인력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 워크숍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학습자 주도형 이 흡연 예방 및 금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흡연 예방이나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 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네, 저희가 금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사용했던 디자인 싱킹 방법입니다. 자, 아마 선생님들 외부에서 이 학습자 주도형 교육 방법에 대해서 교육 받으실 때 혹시 무지개 식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답은 누가 갖고 있다? 바로 학생들이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의 잠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봐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잠반의 70%를 감소시킨 이 프로젝트의 정답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이 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학교의 잠반을 효과적으로 줄여볼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학생들이요, 가만히 이 배식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고 무엇 때문에 잠반이 많이 나타나는지 또 자기 또래 친구들을 인터뷰를 실제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밥 먹을 때 어떤 행동이 잠반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지 그것도 본인들이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요. 결과를 낸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식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판에 간단하게 선을 몇 개 그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식을 받을 때 저는 첫 번째 선까지만 반찬을 주세요. 저는 두 번째 선까지 반찬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반찬을 배급받을 때, 음식을 배급받을 때 이미 의사소통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그러면 이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식판에 선을 3개 그어 놓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선을 3개만 그었거든요. 그래서 상중하로 긋고 저는 하로 주세요. 그러면 배급하는 배식하시는 분들이 도우미들이 하에 맞춰서 배식을 하고 그렇게 됐더니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잠반이 실제로 70% 이상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해결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6명이 했습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직접 해답을 찾아보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답, 해답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답, 적절한 답, 해결책이 되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따라서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문제라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수 있을지 발전하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가미된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적인 방법이 정말 성공적인지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고 적용해보는 단계가 전달하기 단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으면 효과를 확대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만든 새로운 디자인이, 새로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 방법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20년도에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과 2021년도 내년에 사용돼야 될 프로그램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 개인별, 그 다음에 환경별로 아이들은 이 흡연하는 또 금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년 이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초기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아이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고 그거를 그 학교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사업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대상자 성장 발달에 따라서 초등용과 중등용, 그래서 초등에서는 보호 동기 강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등용에서는 동기 강화, 어떻게 하면 금연 또는 어떻게 하면 흡연을 하지 않을까, 어떤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나, 이걸 맞춰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론이 되고 있는 프로텍션, 보호 동기 이론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자, 중등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중심, 학습자 중심 금연 프로그램인데요. 항상 저희가 초기에 우리 이렇게 보자, 금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게 아니고, 자, 무엇 때문에 우리는 흡연하고 있을까?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이유는 뭘까? 자, 첫 흡연을 했던 이유는 뭐였고, 교육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흡연이 이게 금연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흡연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고민해보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금연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까? 그 방법을 함께 찾아서 이 계획에 따라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개는 1, 2, 3회기까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금연 동기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첫 번째는 처벌과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금연 동기가. 그래서 학교에서 제재를 분명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동시에 금연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격려와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소속감, 이것 때문에 흡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담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속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 이렇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프로그램 제목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함께하자, 함께 배우자, 함께 생각하자, 함께 계획하자.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함께 도전하자. 실제 본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함께 실제 도전해보고 마지막에 함께 나누자.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면 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흡연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자고까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중간에 탈락하거나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도 탈락자 프로그램을 또 다시 통상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저희가 따로 6주 후에 다시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유지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6주 후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면의지나 동기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과 질을 다 활용하는 그래서 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본인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양적으로는 끊임없이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도 6주 후에 다시 유지 프로그램과 중도 탈락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 그래서 양과 질을 동시에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미술 그림을 실제 그려보고 뭔가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표현이 제한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활용을 하면 첫째는 이제 사고, 본인이 갇혀 있었던 생각들이 아주 창의적인 생각으로 전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그림을 활용한 금연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4가지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